세계적인 러닝 열풍,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삶의 혁명.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달리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 이 러닝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이자 삶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원, 강변 산책로, 심지어 집안의 트레드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질주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러닝 열풍은 세계 유수 언론들의 칼럼과 분석 기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조명되고 있으며 단순한 스포츠 활동을 넘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러닝 열풍의 기폭제는 단연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헬스장, 실내 스포츠 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야외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봉쇄가 사람들을 집 안에 가두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밖으로 내몰았다며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운 일상 풍경으로 묘사했습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만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새로운 러너가 30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러닝 앱 다운로드 수가 전년 대비 200% 이상 폭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통제불능의 바이러스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꼈지만 달리기는 자신을 통제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접근성 높은 방법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리기는 팬데믹 시대의 위기관리 도구라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대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달리기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일상을 제공했으며 러너스 하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강력한 심리적 탈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통해 답답함을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려 했던 것이 전 세계적인 러닝 열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러닝의 매력, 접근성, 효율성, 그리고 러너스 하이, 러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매력 요인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달리기는 가장 민주적인 스포츠라며 특별한 장비나 시설 없이 운동화 한 켤레와 열린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복잡한 규칙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닝을 대중적인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시간 효율성과 유연성,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러닝은 짧은 시간에도 높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출근 전 새벽, 점심시간, 퇴근 후 저녁 등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러닝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달리기만큼 효율적인 운동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레어너스 하이와 정신건강 증진, 달리기의 가장 강력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레어너스 하이입니다. 이는 장시간 달리기를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엔도카나비노이드 등의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 행복감, 도취감과 고통 감소를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닝은 천연 한구울제라며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달리기가 제공하는 심리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달리기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가디언은 달리기가 단순히 신체 활동을 넘어 움직이는 명상과 같아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러닝 열풍의 이면에는 기술의 발전, 특히 스마트워치와 러닝 앱의 확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닝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라며 기술이 러너들의 훈련 방식과 동기부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러닝 앱은 러너들의 심박수, 속도, 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다양한 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러너들이 자신의 운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훈련 계획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러닝 앱은 가상 코스 제공, 훈련 프로그램 추천, 친구들과의 경쟁 및 공유 기능 등을 통해 러너들에게 동기부여와 재미를 선사합니다. 음악 앱과의 연동, 팟캐스트 청취 등은 달리기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연동된 러닝 앱은 러닝을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적인 경험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가상 레이스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러닝을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나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레어닝 열풍은 마라톤 대회의 폭발적인 인기와 레어닝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팬데믹 이후 주요 도시 마라톤 대회의 참가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펀리언이나 테마런과 같은 비경쟁적인 이벤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기록 경쟁보다는 완주와 함께 달리는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새로운 러닝 문화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러닝 커뮤니티는 러닝 열풍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초보 러너들을 위한 훈련 모임, 마라톤 완주 목표를 가진 그룹 러닝, 지역 사회를 위한 자선 달리기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는 러너들에게 소속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함께 달리는 것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달리기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러닝에 참여하며 장애인 러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러닝 커뮤니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레어닝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닝이 가져온 삶의 혁명, 러닝 열풍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역시 신체 건강 증진입니다. 규칙적인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조절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블룸버그는 세계적으로 러닝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율 감소와 평균 수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 달리기는 육체 활동을 넘어선 강력한 정신건강 치료제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 우울증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인지기능 개선 등 달리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러너스 하이를 통해 얻는 행복감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아 효능감 및 회복 탄력성 강화, 달리기는 목표 설정과 성취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 효능감을 높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마라톤 완주와 같은 도전은 개인에게 성취감과 함께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도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촉진, 레어닝 인구의 증가는 도시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많은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고 레어너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등 도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레어너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소비 시장의 변화, 러닝 열풍은 스포츠 의류, 신발, 스마트 기기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러닝화, 통기성 좋은 의류, GPS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등 러닝 관련 제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인류 2025년 세계적인 러닝 열풍은 단순한 스포츠 유행을 넘어선 복합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 달리기는 이제 건강 증진, 정신 건강 회복, 자아 효능감 강화, 사회적 연결망 구축,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행에는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은 그 본질적인 접근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이점으로 인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블룸버그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의 분석은 이러한 러닝의 폭넓은 영향력을 끊임없이 조명하며 달리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는 인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질주하는 수많은 러너들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 흔들렸던 사회적 연대와 희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러닝은 우리에게 꾸준함의 가치와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르쳐주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질주를 상징합니다. 국민운동의 러닝 열풍, 왜 달리기에 빠지는가?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달리기, 즉 러닝 열풍이 국민운동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네 공원부터 도시 중심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러닝화를 신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해방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신세대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닝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1. 개인 시간의 중요성.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은 항상 빠르게 돌아가는 업무와 다양한 관계 속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달리기는 이러한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거리와 시간을 신경 쓰며 달리다 보면 일상에서 느끼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기도 합니다. 달리는 동안 자신과의 대화에 몰입하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하는 러너스 하이는 젊은 러너들 사이에서 크게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2. 커뮤니티와 소속감의 형성. 러닝을 통해 형성된 커뮤니티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입니다. 젊은 층은 SNS를 통해 러닝 동호회나 모임을 손쉽게 찾아 가입하고 함께 훈련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며 운동을 즐깁니다. 서로 격려하고 성취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이들 사이의 소속감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SNS 챌린지와 해시태그를 활용해 전 세계 사람들과 기록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모습은 러닝을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시킵니다. 3.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 과거 젊은 세대의 운동은 주로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목적이 컸다면 최근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체력을 향상시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운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를 통해 세운 작은 목표들이 달성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성취는 자기개발에 열정적인 젊은 층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4. 비용 효율성과 접근성. 러닝은 다른 운동에 비해 초기 비용이 낮고 접근성이 뛰어난 운동입니다. 장소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러닝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달릴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실내 운동이 제한되면서 야외 활동의 장점이 부각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러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용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쉽게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5. 러닝 문화의 확산과 브랜드의 영향. 러닝의 인기는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러닝화, 스포츠웨어, 앱과 같은 러닝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이들의 열정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러닝 행사와 마라톤 대회는 러닝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 앱을 통한 거리 측정, 속도 기록, 운동 코칭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달리기를 즐기며 체계적인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러닝의 미래, 지속 가능한 건강 문화로의 도약. 젊은 층의 러닝 열풍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점차 지속 가능한 건강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성취를 추구하며 함께 달리기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문화는 향후 젊은 세대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러닝은 더 이상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함께 성장하는 경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러닝은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젊은 세대는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함께 다지며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러닝 문화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확산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는 소중한 운동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달리기의 놀라운 효과, 체중 감량과 에너지 소모 극대화. 러닝이 다이어트에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이 빠지는 원리는 단순하다.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다. 먹는 것이 적고 칼로리 소모가 많으면 당연히 살은 빠진다. 덜 먹고 많은 칼로리 소모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선다. 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많이 먹고 칼로리 더 많이 소모할 것인가? 고강도 달리기는 운동 시에도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지만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열량을 소비하는 효과가 있다. 한마디로 천천히 오래 달리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고 숨차게 빨리 뛰면 에너지 소모를 극대화시킨다는 말이다.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다. 운동화 질끈 매고 일단 밖으로 나가 달려보기 바란다. 매일 꾸준한 달리기에 다이어트 힘을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걷는 것은 어떤가? 물론 걷기도 좋은 운동이다. 특히 뛰기 어려운 고령자나 관절염 환자에게는 적합하다. 하지만 달리기만큼의 칼로리 소모 효과를 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어야 한다. 3시간을 걸을 것인가? 1시간을 뛸 것인가?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달리는 것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더 효율적인 운동이다. 바람직한 달리기 자세는 다음과 같다. 2번 들이마시고 2번 내쉬는 호흡이 장거리 달리기의 기본 호흡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산소 소모량과 심장이나 폐용량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코와 입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길게 흡입하고 빠른 속도로 내쉬는 것이 좋다. 들숨과 날숨이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많은 산소 교환이 일어나도록 호흡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내쉴 수 있는 호흡이 달리기의 중요 호흡법이다. 모든 운동은 시선 처리가 중요하다. 시선을 중요시하는 운동은 정확하게 목표를 향하도록 움직이게 하고 외부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면서 좋은 자세와 균형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너무 멀리 보면 눈이 피로해질 수 있고
너무 가까이 봐도 목 부위나 척추 기립근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며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전방 10에서 20m 앞을 주시하는 것이 좋다. 몸체는 전체적으로 곧게 펴는 것이 좋고 앞으로 살짝 5도 정도 기울여도 괜찮다. 등이나 어깨를 구부리거나 상체에 너무 힘을 줘서 근육이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걷기와 마찬가지로 복근과 등 기립근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좋다. 달리기 동작에서는 고관절 굴곡 운동 범위가 중요하다. 고관절 굴곡 범위가 크게 나오려면 척추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한다. 앞으로 너무 기울어진 척추는 고관절 굴곡 운동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달릴 때 앞쪽 다리의 동작 범위가 줄어들고 뒤쪽으로 발을 차는 동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팔 모양은 옆에서 보았을 때 L자 또는 V자 형태를 유지하는데 가능하면 90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손은 달걀을 하나 쥐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파지한다. 상체는 늘 긴장을 풀고 힘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서 가볍게 흔드는 동작이 좋다. 가슴 중앙부를 향하여 허리에서 어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흔들고 머리 위에서 내려다볼 때 뒤집혀진 완만한 V자 형태로 팔을 움직인다. 과도한 팔 동작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졌거나 막판에 스퍼트를 낼 때는 인위적으로 팔을 세게 흔들어 추진력을 얻기도 한다. 보폭이란 착지시 앞발에서 뒷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달리기 주법에는 보폭을 넓혀서 성큼성큼 걷는 스트라이드, 주법과 보폭을 줄이고 발이 움직이는 빈도를 높이는 피치 주법이 있다. 나이지리아나 케냐 선수 혹은 엘리트 프로급 선수 같은 경우 보폭이 크고 보속도 빠르다. 하지만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보폭이 크면 체중의 중심점에서 착지하는 발이 멀어져 달리기 부상이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보속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보속은 1분 동안 한쪽을 기준으로 몇 번 반복해서 착지했는지 계산한다. 1분 동안 오른발이 80번 착지를 했다면 보속은 80회다. 자신이 한 발 기준으로 몇 번을 착지했는지를 세어보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90에서 100 정도의 보속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면 진행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뛰어오르는데 힘을 다 쓰는 경우가 많다. 100m 달리기나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끼처럼 깡충깡충 높이 뛰는데 체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다. 오랜 시간 지속해서 달려야 하므로 발바닥은 최대한 지면에서 가까워야 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신발이 살짝 끌릴 정도로 지면과 가깝게 발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